다이옥신의 가장 잘 알려진 발암작용 기전 중에 하나는 그 AH 리셉터라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각종 이 발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DNA를 공격할 수 있는 활성형으로 바뀌는 강력한 발암 물질 또는 공해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 특히 다이옥신은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의 유독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와인의 한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유방상피세포의 TCDD, 즉 다이옥신과 다이옥신에 레스베라톨을 넣어 활성산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통해 레스베라톨의 유방암 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실험 결과 와인의 한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유방세포에서의 활성산소를 억제해 결국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에 의해서 발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대사 요소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방암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 물질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스베라톨이 다이옥신에 의해서 그 에스트로겐을 발암 물질로 바꾸는 그 효소들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방암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피부암. 레스베라트롤이 피부암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이 한창이다. 실험용 쥐의 등에 레스베라트롤을 바른다. 레스베라트롤 지금 30분 후에 TPA 트리트먼트. 30분 후 종양 촉진 물질인 TPA를 다시 바른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그룹과 종양 촉진 물질을 바른 그룹. 종양 촉진 물질과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바른 그룹.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실험쥐들의 피부 조직 사진.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암으로 전이될 수 있는 염증. 결과적으로 레스베라트롤을 바른 쥐가 종양 촉진 물질만 바른 쥐에 비해 피부암 발병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이제 그 콕스트라는 유전자에 그 관심을 가지고 레스베라트롤이 실제 마우스 피부암 발생에 있어서 콕스트를 저해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펴보았고요. 저희 연구 결과는 레스베라트롤이 그 발암 물질과 그 종양 촉진제에 의한 마우스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콕스트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그 종양 촉진을 차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어떻게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일까?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어떻게 암이나 질병을 억제하는지 그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윤형선 교수. 윤 교수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을 인식하는 단백질의 신호 체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조절하고 암이나 감염, 만성 질환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레드 와인이 암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항암 효과, 그러니까 이 레스베라트롤을 쥐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먹여보았을 때 이제 암이 발병률이 적어졌다든가 하나의 그냥 임상적인 결과만을 보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것은 톨이라고 하는 이 선천성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 안에서 정확한 몰레큘러 타겟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 안엔 면역세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질병 유발 인자들은 특정한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세포핵에 신호를 전달해서 암이나 여러 질병들을 발생시킨다. 이때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오면 이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게 된다. 차들이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반드시 톨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하듯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세포막 안에 있는 톨 유사 수용체가 이러한 병용균들을 인식해갖고 신호를 아래로 보내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 레스베라트롤이 이러한 신호를 차단시켜갖고 암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베라트롤은 선천성 면역을 조절하여 갖고 우리 몸을 암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와인의 또 다른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찾았다. 와인의 성분과 효능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 퍼거선 교수. 퍼거선 교수는 와인의 놀라운 효능 하나를 밝혀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위염과 소화궤양의 주범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의 논문에 따르면 레드와인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레드와인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위암 발병률까지 낮춰준다는 것이다. 즉, 와인이 헬리코박터균의 번식을 억제해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1996년 뮬러 박사와 함께 와인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배양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의 원인이 되는 균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이용해 실험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번식이 억제되는 정도를 관찰했는데요. 와인이 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수십 개의 와인병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곳. 광주의 한 한정식집이다. 손님들의 방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권홍식 씨. 그는 소문난 와인 애호가다. 혹시 뭐 식사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차가운 음식들하고 화이트 와인 드시면 좋고요. 뒤로 갈수록 고기가 나오니까 육류에는 레드 와인 좋거든요. 손님들에게도 서슴없이 와인을 권하는 그에겐 숨겨진 얘기가 있다. 소견서부터 해서 이렇게 붙어있죠. 언뜻 봐도 지금 수십 번이 뭐야 거의 뒤에까지. 진료 기록이 수십 장에 이를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위염, 십이지장 궤양, 만성 위염 등의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권홍식 씨. 느닷없이 찾아오는 통증과 아픔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 위장, 궤양이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밤에 속을 깎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궤양 증상보다는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 밥을 먹으면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아침 식사하고 가고, 점심 먹고 또 가고, 저녁 먹고 가고, 또 자기 전에 또 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 이제 권홍식 씨는 어떤 음식도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와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3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하며 차츰 소화장애도 없어졌고 만성적인 고통도 사라졌다는 것. 20년 넘게 만성 위장 질환을 알아온 그에게 와인은 곧 믿음이다. 권홍식 씨, 지금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위 내시경을 실시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 그의 위는 질병을 앓았던 어떤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상태였다. 대략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마시기 시작한 게 2004년도 5월 무렵부터 그리고 2004년 9월 무렵부터는 위장이 참 편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병과 외부로부터의 자극들. 내 몸을 깨워 이러한 질병과 자극에 스스로 대항하게 하는 힘. 즉,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열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와인 하면 왠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격식을 갖춰 마셔야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기호식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